예, 계속해서 전세권 강의하겠습니다. 용익물권 하고 있죠. 이 전세권은 한국에만 있는 용익물권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세권은 다른 나라에 없는 한국의 임대차 형태 중에서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월세도 또는 전세도 이런 그 임대차 형태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 이 전세는요, 처음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많이 줘요. 많이 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상당액을 차임에 충당하는 형태의 변형적인 임대차였었어요. 이게 이제 한국의 전세 제도로 자리를 잡았죠. 이러다가 임대인인 소유자가 전세 보증금을 많이 받아놓고 은행에 또 대출까지 받아요. 대출을 받고 전세 보증금하고 대출금을 합치면 목적물의 가액보다 더 커지는 겁니다. 더 커지면 돈 안 갚고 그냥 도산해 버리는 거죠. 그럼 은행에서 경매 실행해서 지네 돈 먼저 받아가요. 그러면 전세입자들은 그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모든 재산을 다 날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때 그 채권적 전세에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등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만들어내는 게 물권으로서 전세권인 거죠. 그러니까 유래는 어디서 있냐면 채권적 전세 제도에서 온 거예요. 이게 전세권이다. 그래서 전세권은 가장 핵심 개념이 전세금에다가 놓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개념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객관식 문제니까 뭐 이렇게 이제 뭐 의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자꾸만 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것들만 하시자고요.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나 다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되는 거죠. 부동산. 전 건물에 대해서 둘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전세권 설정 계약의 내용을 등기하게 되면 얘는 전세권자가 되는데,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하되, 여기서도 참 많이 나와요.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하되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전세권인 거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요, 설정 계약으로 정한 존속 기간 동안 목적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도 합니다.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다가 존속기간 만료 기타 사유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서 소멸 청구에 의해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의 경우에는 소멸 통고에 의해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권자는 점유하고 있던 목적물과 등기가 있었으니까 전세권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는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두 개를 줘야 됩니다. 한 개, 그리고 두 개 줘야 되고,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전액을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얘가 이행 제공해야 여기도 이행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세권자가 둘 중에 하나라도 안 주고 있다라고 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전액을 안 줘도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세권자는 말소등기 서류 교부하고 목적물 반환까지 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안 준다. 그럼 이걸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되면 이 전세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경매까지 실행해 버릴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경매 실행해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사용 수익과 관련된 용익물권의 성질인 것이고, 여기는 무슨 물권의 성질이 있어요?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전세권인 거예요. 이 전세권은 그래서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위에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그럼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존속 기간은 정해도 되고 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존속 기간을 약정을 할 때는 그러면 계약할 때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기간 약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간 약정을 할 때는 혹시 최장 기간만 제한해 주고 있어요. 최장 기간은 10년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면 최단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최단 기간은 제한이 없다가 나중에 최단 기간이 건물의 전세권에는 1년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최단 기간 제한은 건물에만 있지 토지에는 없습니다. 최장 기간은 건물이든 토지든 무조건 다 10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전세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세권은 외국에 없고 한국에만 있는 그런 특수한 물건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채권적 전세가 물건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넘겨보실게요. 전세권의 법적 성질을 보시니까 전세권 법적 성질은 일단은 타물건이다. 우리 제한물건은 용익물건이 됐든 담보물건이 됐든 무조건 다 타물건이에요. 지상권도 지역권도 전세권도 자기 물건에 자기가 지상권, 자기 물건에 자기가 지역권, 자기 물건에 자기가 전세권, 자기 물건에 자기가 저당권, 자기 물건에 자기가 유치권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죠. 자기 물건에 자기가 왜 전세권을 설정을 합니까? 그래서 모든 제한물건은 다 타물건이고 그 타물건이라는 얘기는 타인의 물건이 객체가 되는데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토지가 그 객체가 됐지만 여기는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이니까 토지도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건물도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고 있네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근데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경지에는 전세권 설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전세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전세금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다. 이 말은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고요. 전세금은 등기해야 됩니다. 이 전세금을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는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할 수 없겠지만 전세금을 지네 마음대로 막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이래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세금은 등기를 해라. 등기하지 않으면 전세금이 없는 게 되기 때문에 전세권 성립할 수 없겠죠. 전세금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전세금은 등기해야 된다.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전세금을 1억 원으로 해서 등기했다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전세금을 1억 5천으로 올렸다. 이런 경우에도 증액된 전세금을 등기하지 않으면 전세금은 제3자 시각에선 1억 원밖에 인정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다시 그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세물의 사용 대가로서 전세금이죠. 그 다음에 전세금은 이자로서 이 이자는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큰 금액의 이자로서 차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은 용익물권성을 띠는다. 당연히 용익물권이죠. 부동산 점유해서 부동산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는 것을 본체로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해서 사용수익한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익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이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건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됐을 때예요. 여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전세권자는 전세금에 관하여 후순위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선 변제권 아무 때나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 반환이 지체될 때만 그런 거예요. 아무 때나 경매 실행하는 거 아닙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다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이 지체될 때 전세권자는 여기다가 좀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될 때 이 말이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될 때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요. 예, 303조 1항이에요. 이러한 범위 내에서 담보물권의 성질도 같이 가진다라고 해서 요게 지금 전세금 반환 지체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즉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하죠. 이 통유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담보물권으로서 효력이 있을 때는 저당권하고 거의 같습니다. 담보물권성도 있다라고 해서 법원에 이제 판례 몇 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판례. 자, 전세권과 임차권을 비교하고 있는데 전세권과 임차권도 우리 책에 보시면요. 전세권 물권이고 임차권 채권이라고 하고 있죠. 물권 채권 여기는 지금 뭐 보이진 않지만 물권이고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다 끝난 거죠. 임대차도 부동산 동산 다 가능해요. 전세권도 전세권은 그 대신 부동산에만 가능하죠. 전세권은 그 차이만 있고 전세권 자체는 등기가 되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지만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력 없습니다. 자, 그런 정도 그냥 보시고 전세권 취득이다라고 하는 건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취득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설명한 내용이죠. 계약과 등기해야 됩니다. 자, 이때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전세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요건이 다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약정 전세금의 수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포함이 됩니다. 점유할 권리가 포함이 되지만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담보 목적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본질이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담보 목적의 전세권을 설정을 했어도 나중에 사용수익권을 배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았어도 전세권은 성립하고 나중에 전세권자가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면 되는 거죠.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이제 381페이지에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 최장기간 10년입니다. 최장기간. 그리고 최단기간은 건물에 대해서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건물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단 1년을 합니다. 그런데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기간 약정하지 않았으면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되는 겁니다. 이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은 뒤에서 한 번 또 나오기는 합니다. 언제 나오냐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계약을 갱신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요거까지 같이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우고요.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했으면 갱신 청구에 의해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 청구하지 않아도 임대차적인 요소로서 법정 갱신이 있어요. 자, 전세권 설정자고 전세권자라고 하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이날인데 그럼 만료되기 6월에서 만료되기 1월 요 사이에 그럼 요 사이는 여기 5개월 기간 중에 전세권 설정자인 갑이 전세권자에게 갱신을 거절하겠다라고 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럼 너하고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 이런 통지를 해줘야 된다. 아니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조건을 변경할 테니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하자라고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갱신 거절의 통지도 하지 않고 조건 변경의 통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전세권은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요. 그 다음에 기간의 정함은 없는 전세권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전세권 취득으로 봐요. 그 법률 규정에 의한 전세권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자가 되고 등기 없이도 혹시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됐을 때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이 법정갱신돼서 나는 전세권자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87조에 의한 전세권 취득으로 보겠다라고
라고 하는데 여기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한 번 또 나왔잖아요. 처음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얘네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항구 무한으로 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 그만둡시다 라고 하는 전세권 소멸시킵시다 라고 하는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소멸 통고를 누가 했든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6개월이 경과되면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그렇고, 기간을 정한 전세권도 특약에 의해서 소멸 통고에 의해서 소멸시킵시다 라고 특약을 하면 또 저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까지 지금을 했고요. 그러면 전세권의 갱신이라고 한번 볼게요. 전세권에 취득을 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라고 해서 당사자 설정행위로 설정계약에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최장 10년이다. 10년 넘는 경우에 10년으로 단축되고 최단 기간은 건물에만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전세기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그래서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할 때 당사자는 이를 갱신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최장 10년인데 묵시의 갱신도 있죠. 우리 38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 법정갱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묵시의 갱신.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6월에서 1월 요 사이죠.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여기 교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법조문이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한국말인지 소련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요.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저도 처음에 이거 보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어떻게 한국말을, 아름다운 한국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조문 만드시면 우리 법무부 직원이시든지 아니면 의원이시든지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 또는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존속기간은 이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본다. 자, 이때 이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이른바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뭐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전세권의 효력으로 가겠습니다.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 전세권자는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수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목적 부동산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또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목적물을 점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용도에 쫓아 성실하게 선관주의임으로써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용도에 쫓은 사용수익은 설정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설정계약으로 정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아파트를 전세권 설정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됩니까? 라고 정하지 않아도 아파트는 당연히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학원용이다라고 하면 학원용으로 쓰는 거죠. 여기에다가 업무용이다 그럼 업무용으로 써야 된다. 그게 용법이란 얘기죠. 이때 전세권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해서요. 건물 전세권의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말이 저당권에도 그대로 참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문장 자체는 약간의 암기도 필요합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이런 얘기를 해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해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갑이면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니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든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저당권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설정이 된다는 얘기는 이 건물은 합법적인 건물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을은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뒤에 가면 저당권도 나온다 그랬어요. 똑같이 나옵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이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에 대한 권리인 이 토지에 대한 권리는 토지는 아마 지상권 아니면 임차권일 거예요. 지상권 아니면 임차권일 텐데 여기에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건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세권자는 토지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 여러분 책은 383페이지 가에 있죠. 이런 거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건물의 경우에 토지와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어 사정이 다르다라고 해서요.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대지도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민법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 자는 자, 요거는 그냥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여러분 시험을 위해서 필요한 건 여기서부터인 거야.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라고 돼 있죠. 예, 요거는 시험에 그대로 잘 나오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이다라고 하는데 이 법정 지상권은 우리가 지상권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면서 전세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자,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에 먼저 전세권이 설정이 됩니다. 을이 전세권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전세권자가 됐는데 갑이 계속해서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토지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자가 아닌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건물 소유자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법정 지상권이죠. 여기는 중요한 게 두 번째 줄에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이거를 전세권 설정자라고 안 그러고 전세권자로 참 잘 바꿔낸다. 요거고요. 전세권자는 3번에 보시면 전세물의 유지보수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나와요. 법정 지상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유지수선 의무인데 전세권자는 물권자로서 일종의 배타적 지배권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사용수익만 정당하게 하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자기 용도에 쫓아 유지수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여기서 현상을 유지한다. 그 말의 의미는 혹시 목적물의 필요비가 필요하면 필요비를 지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양쪽 가로 4번 우리 383페이지 4번이 나와 있습니다. 점유권,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 그래요. 전세권자도 목적물 점유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전세권의 내용의 실행이 방해됐을 때는 소유권의 경우에도 소유권에 준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을 한다. 자, 그러니까 원래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하고 점유권에서만 규정하고 나머지 제한 물권은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끌어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권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냥 그러면 돼요. 전세권자도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니까 물권적 청구권 3개 중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다 인정한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밑에 그게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 전세권이든 전세권은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다. 그래서 인접하는 토지와 이용 조절 관계, 즉 상린 관계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세금의 증감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경제 사정이 변동이 되면 조세가 올라간다든지 인근 부동산에 시세가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해당 그 부동산의 시세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시세에 맞춰서 전세금 증감 청구할 수 있고 이것도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증감 청구하게 되면 바로 증감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전세권자가 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올리자라고 할 테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내리자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요 서로 분쟁이 생길 겁니다.
그럼 결국은 법원에서 정해줄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면요. 증액 청구 같은 경우에요. 증액 청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리면 이건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임대차에서 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 번 증액하거나 최초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또 증액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임대차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처분인데 전세권 이것도 처분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데 이거는 다른 물권과 달리 반대 특약할 수 있어요. 반대 특약은 뭐냐? 우리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처분금지 특약은 무효지만 이 전세권은 임대차에서 왔기 때문에 반대 특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원래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설정 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반대 특약할 수 있다. 즉 처분 금지 특약할 수 있다. 이 처분 금지 특약은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특별한 특약이 없으면 전세권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전전세도 할 수 있어요. 전세권의 양도는 물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겠죠. 그럼 전세권이 양도됐다라고 하는 건 갑이 전세권자고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을이 전세권자라고 할 때 을이 가지고 있던 전세권 반대 특약이 없으니까 병에게 양도한다. 그럼 얘는 더 이상 전세권자가 아니고 얘가 이제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병은 을의 권리를 승계했으니까 갑과 사이에 을이 가지는 권리 의무 사항은 병이 그대로 승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양수인은 전세권 양수인 지금 병 얘기하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자 누구 갑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전세권 양도인은 을 아닙니까?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 라고 하는 거고 전세권의 담보 제공은 저당권 설정하는 겁니다. 전세권의 담보 제공은 저당권 설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세권자는 다시 전세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세권 범위 내에서 다시 전전세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세권 범위 내에서 얘하고 다시 전전세 할 수 있는 거죠. 전전세 하게 되면 얘는 전전세권자가 되는 거고 얘는 전전세권 설정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전세권 설정자가 되겠죠.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것이고 얘는요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전세가 붙는 순간 이제 여러분을 조금 괴롭히기 위해서 문제를 내면 여기다가 또 앞에다가 원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원전세권 설정자, 원전세권자 또 이렇게도 넣기도 하는데 자, 우리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복잡하게 하면 이건 공부가 힘들어져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전전세, 원전세 이거 이제 원전세라고 하고 이걸 전전세라고 하면 전전세는 원전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어요. 원전세금이 1억 원이면 이것도 1억 원 이하로 해야 되고 원전세 존속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이건 3년 이하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전세는 원전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거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원전세가 소멸하면 전전세 소멸합니다. 다만 전전세가 소멸했다고 해서 원전세가 소멸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전세는 전세권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에 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전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을 소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소멸하면 이거 같이 소멸하니까 이게 존속하고 있는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전전세가 존속하는 한 특별한 이유 없이 원전세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자, 임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 다른 거 전전세와 관련된 거 원전세에 부정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지 더 깊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 소멸하면 이쪽 거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게 1억 원이면 이건 1억 원 이하가 돼야 되고 이게 3년이면 이건 3년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세 2년으로 하고 이거 원전세 3년으로 했다. 그럼 전전세 소멸했다고 해서 원전세 소멸하는 건 아니거든요. 요 얘기를 너무 길게 장황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담보 제공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은 책임이 가중이 돼. 그래서 혹시 요거 지우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실제로는요.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을이 전세권자인데 전세권자가 병에게 다시 전전세 또는 임대했다는 거예요.
원래 지가 사용 수익할 때는 여기도 이제 학원 선생이라 TV는 많이 안 받나 봐요. 근데 전전세권자나 또는 임차인은 패션 같은 걸 연구하다 보니까 외국 방송을 많이 보기 위해서 혹시 여기다가 안테나를 설치했는데 주거용 건물 안테나 설치했다 그래서 아니면 뭐 업무용 건물 안테나 설치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닌데 아주 재수없게 여기에 낙뢰가 3번 떨어져 갖고 여기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항력으로 생긴 손해이기 때문에 병은 책임지지 않아요. 하지만 전세권자가 전전세했다든지 전세권자가 임대했다라고 한다면 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전세권자는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은 반대 특약이 없어도 전세권, 전전세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임대도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자의 책임은 전세 목적물을 전전세 임대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의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 여기 제대로 나오네요. 전세금 반환이 지체됐을 때예요. 목적물 경매를 통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전세권의 전체적인 효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의 소멸이 나오겠네요. 이 전세권의 소멸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